발레리나인 그녀의 이름은 니나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역시 발레리나 출신이며 출산을 계기로 은퇴를 했습니다. 오늘 니나는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발레단 감독이 그녀에게 비중 있는 배역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옷을 입혀주려던 어머니는 니나의 등에서 상처를 발견합니다. 무의식 중에 자신의 등을 긁는 버릇이 있는 니나는 별것 아니라는 듯 대충 얼버무립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등의 상처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은 배역을 정하는 날입니다. 니나는 극장으로 향합니다. 극장 앞에는 포스터가 걸려 있는데 백조의 옷을 재해석한 새로운 무대를 선보인다는 내용입니다. 분장실에서 동료 단원들이 베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베스는 이 극단에서 한때 최고의 스타였으나 이제는 한물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새로운 단원인 릴리가 분장실로 들어오고 니나는 어쩐지 그녀가 신경이 쓰입니다. 모두들 몸을 풀다가 감독이 등장하자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긴장을 합니다. 감독이 돌아다니며 새로운 백조의 옷에 대한 컨셉을 이야기합니다. 주문에 걸려 백조의 몸에 갇힌 소녀가 자유를 갈망하다가 왕자의 사랑으로 그 주문을 풀기 직전까지 가지만 백조와 꼭 닮은 치명적인 매력의 흑조가 나타나 왕자를 유혹하고 절망에 빠진 백조는 절벽에 뛰어내려 죽으며 죽음 안에서 자유를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감독은 새로운 공연에 맞게 새로운 백조 여왕을 뽑겠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 백조 여왕을 맡은 연기자는 백조와 흑조를 모두 연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니나는 오디션 연습을 합니다. 백조 여왕 자리를 잃은 베스가 자신의 대기실을 난장판으로 만든 뒤 나옵니다. 베스의 대기실로 들어간 니나는 베스의 소지품을 몰래 챙깁니다. 니나의 연기를 본 감독은 백조 연기만 해도 된다면 그 역할은 그녀의 차지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흑조 연기도 해야 합니다. 흑조의 도발적인 매력을 니나는 표현해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릴리가 들어오는 바람에 피날레를 연기하는 도중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실수를 합니다. 오디션을 망친 니나는 크게 상심합니다. 집에 와 어머니 앞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실수했던 부분을 계속 연습합니다. 발톱이 깨집니다. 어머니가 상처를 치료해줍니다. 니나가 내일 다시 감독 앞에서 오디션을 볼 거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그래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어머니는 니나 정도면 군문을 할 수 있을 거라며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재능으로 솔리스트가 될 수 없었던 어머니는 딸이 자신을 뛰어넘는 커리어를 쌓는 걸 내심 두려워하며 그녀의 재능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다음날 니나는 감독에게 가서 어제 실수한 부분을 마스터했다고 말합니다. 감독은 니나의 문제는 테크닉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제되고 올바른 동작에만 집착하는 니나에게선 백조의 모습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흑조를 표현하려면 그 통제를 내려놓고 내면에 숨겨진 자유분방하고 어두운 욕망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완벽함은 통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풀어질 줄도 알아야 한다고 감독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니나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입술을 깨물어 버립니다. 그때 감독은 그녀 안에 잠재되어 있는 흑조의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니나는 백조 여왕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취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한쪽 벽면에 니나의 초상화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난 니나는 등에 상처가 더 심해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다소 생뚱맞게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체중 조절을 해야 하는 니나는 난처해집니다. 케이크에는 니나의 커리어를 견제하려는 어머니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니나가 먹기를 꺼려하자 어머니는 마음이 상해 케이크를 버리려 합니다. 할 수 없이 니나는 케이크를 먹습니다. 본격적으로 백조의 호수 연습이 시작됩니다. 그녀가 다른 단원들의 연습을 보고 있는데 감독이 다가와 릴리의 연기를 칭찬합니다. 몸의 동작이 정확하진 않지만 힘이 들어가 있지 않고 꾸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걸 가진 릴리를 보며 니나는 불안을 느낍니다. 후원의 파티에서 감독은 새로운 유망주 니나를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심기가 불편해진 베스는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베스는 자신의 자리를 차지한 니나에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파티가 끝난 뒤 감독은 니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그녀에게 남자 경험이 많은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쪽에 별로 경험이 없습니다.
감독은 그녀에게 자위를 권합니다. 그녀 안의 흑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니나가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의 과도한 보살핌과 집착이 시작됩니다. 등의 상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걸 발견한 어머니는 니나의 손톱을 가위로 자릅니다. 어머니는 니나의 자해가 과분한 역을 맡은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니나는 어머니가 자신을 정말로 걱정해주고 있는 것인지 확신이 잘 서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니나는 감독의 조언대로 자위를 시도해보려 합니다. 그러던 도중 침대 옆에 의자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고 기겁을 합니다. 연습실에서 단원들이 모여 몸을 풀고 있습니다. 이때 한 단원이 울면서 베스가 차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감독은 베스가 스스로 차에 뛰어들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베스에게는 어두운 충동이 있으며 그러한 면이 그녀의 큰 매력이었다는 식으로 감독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두운 충동은 동시에 자기 파괴적이기도 합니다. 문병을 간 니나는 베스의 다리에 난 상처를 보고 충격을 받은 채 뛰쳐나옵니다. 베스의 대기실은 이제 니나의 차지입니다. 그녀는 대기실에 앉아 몰래 챙겨두었던,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어진 베스의 소지품들을 꺼내 나란히 배열합니다.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니나는 막대기를 하나 챙깁니다. 그녀가 자신의 방문을 잠글 방법은 막대기를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조그만 인기척이라도 들리면 어머니는 니나가 뭘 하는지 보러 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감독은 여전히 니나의 흑조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너무 경직되어 있고 억제되어 있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 감독은 니나에게 남아있으라고 말합니다. 상대역이 되어 연기를 하다가 감독은 니나를 유혹하며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몸을 애무합니다. 그녀가 유혹에 넘어가자 그는 동작을 멈추고 유혹을 해야 할 사람은 너라고 말한 뒤 연습실을 나갑니다. 혼자 남겨진 니나는 속상해하며 웁니다. 그런 니나에게 릴리가 다가옵니다. 니나가 감독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릴리가 말하자 니나는 화를 내면서 자리를 피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니나는 욕조의 물속에 푹 잠깁니다. 갑자기 환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녀 안에 잠재되어 있는 흑조의 모습입니다. 손가락 끝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등을 긁은 상처가 더욱 심해져 있습니다. 손톱을 깎다가 거울에 비친 흑조가 부추긴 충동에 이끌려 손에 상처를 내고 맙니다. 다음날 연습에서 감독은 니나에게 혹독하게 대합니다. 니나가 혼자 울고 있었다는 사실을 릴리에게 들은 감독은 그녀가 겁쟁이라며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화를 냅니다. 니나는 릴리를 찾아가 감독에게 왜 자신에 대해 쓸데없는 말을 했냐고 따집니다. 릴리는 니나를 위해 한 말이었다고 맞받아칩니다. 집에서 어머니는 니나에게 감독이 찝쩍거리진 않는지 묻습니다. 감독은 발레 단원에게 들이대는 걸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어머니는 남자 관계로 인해 자신의 커리어가 중단되었던 실수를 니나가 따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커리어? 하며 니나가 묻자 어머니는 니나를 낳기 위해 포기해야만 했던 커리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니나를 임신했을 때 어머니는 28살이었고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니나가 그 부분을 건드리자 어머니는 화를 냅니다. 등 뒤에 상처 좀 보자며 니나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니나가 등을 긁는 행위는 어머니의 통제에 대한 무의식적 반발입니다. 그녀 안의 흑조가 풀려날 수 있도록 껍질에 흠집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등의 상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누군가 니나를 찾지만 어머니는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어머니에게 반항하며 니나는 문 밖으로 나가봅니다. 릴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사과를 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사과의 의미로 저녁을 사고 싶다고 합니다. 니나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또 간섭하며 그녀를 통제하려고 하자 그에 대한 반발 심리로 릴리를 따라 나섭니다. 함께 식사를 합니다. 릴리는 니나가 경직되고 긴장해 있다는 걸 깨닫고 그녀에게 엑스터시를 권합니다. 니나는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분위기에 이끌려 그리고 약 기운이 몇 시간만 지속된다는 말에 넘어가 엑스터시를 탄 술을 마시고 맙니다. 클럽에서 정신없이 춤을 추던 니나는 어느새 모르는 남자와 붙어 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린 그녀는 혼자 클럽을 나옵니다. 그때 릴리가 그녀를 발견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택시를 타고 니나의 집으로 갑니다. 딸이 해롱해롱하는 모습에 어머니는 기가 찹니다.
니나와 릴리는 어머니를 피해 방으로 도망치고 니나는 막대기를 이용해 문을 잠급니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격렬하게 뜨거운 밤을 보냅니다. 니나의 눈에 릴리가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녀 안의 흑조입니다. 다음날 아침, 니나는 지독한 숙취와 함께 잠에서 깨어납니다. 리허설에 늦은 걸 알고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습니다. 언제 갔는지 릴리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연습 장소로 가보니 릴리가 흑조 역을 맡아 춤을 추고 있습니다. 몸을 풀며 니나는 불안한 눈으로 릴리의 연기를 바라봅니다. 설상가상으로 감독은 릴리의 연기를 매우 마음에 들어합니다. 쉬는 시간에 릴리는 니나에게 가서 임시로 역을 맡은 것 뿐이라며 오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아침에 자기를 안 깨우고 갔는지 니나가 따집니다. 하지만 릴리는 금시초문이라는 듯이 어젯밤에 자기는 다른 남자와 있었다고 말합니다. 니나는 그제야 지난밤 택시를 탄 이후부터의 릴리가 모두 자신의 환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리허설을 하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것만 같은 릴리를 보며 불안해합니다. 감독도 뭔가 의미심장한 얼굴로 릴리를 바라봅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도 불안과 압박감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니나는 소녀 취향의 오르골을 던져 부숴버립니다. 인형들도 전부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녀는 블랙스완 연기만 잘할 수 있다면 과거의 자신을 부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공연은 죽음을 결심한 백조 여왕이 높은 곳에서 몸을 던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매트리스 위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연습이 끝난 뒤 니나는 의상실로 가서 몸에 치수를 잽니다. 그때 릴리가 의상실로 들어옵니다. 릴리 역시 백조 여왕 의상을 맞추러 왔습니다. 릴리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니나의 대역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니나는 감독을 찾아가 릴리가 자신의 대역을 하지 못하도록 부탁합니다. 릴리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수를 쓰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감독은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다고 니나를 달래줍니다. 니나는 밤 늦게까지 홀로 남아 연습을 거듭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멋대로 움직이는 듯한 환각이 보입니다. 갑자기 불이 꺼지고 연습실을 나온 니나는 인기척 소리에 이끌려 무대 뒤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남녀가 정사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니나의 눈에는 그들이 감독과 릴리로 보입니다. 릴리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불안감이 극에 달합니다. 자신 역시 베스의 자리를 빼앗은 거나 다름없다는 죄책감에서인지 릴리에게 자신의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한 보상 심리에서인지 니나는 베스의 소지품들을 챙겨 병원으로 갑니다. 베스는 폐인이 되어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니나는 그 옆에 탁자에 베스의 소지품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런 다음 베스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이제야 알겠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베스는 왜 자신의 물건들을 훔쳤는지 묻고 니나는 자기도 베스처럼 완벽해지고 싶어서 그랬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베스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며 손톱줄로 자신의 얼굴을 마구 찌릅니다. 환각 속에서 베스의 얼굴이 자신의 얼굴로 바뀌어 있습니다. 니나는 병실을 도망쳐 나옵니다. 손에 피가 묻어있고 어찌된 영문인지 손톱줄이 자신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환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환각은 계속됩니다. 어머니가 그린 그림 속 얼굴들이 기괴하게 제잘거립니다.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환영으로 보입니다. 이 환영은 백조로 상징되는 정제되고 억제된 니나의 예전 인격입니다. 이제껏 억눌려 있던 흑조가 점점 살아나면서 니나 안의 백조가 자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녀는 방으로 가 문을 잠급니다. 등에서 검은 날개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새의 다리처럼 툭툭 꺾이자 그녀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정신을 잃습니다. 눈을 떠보니 어머니가 니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첫 공연 날이지만 어머니는 니나가 공연을 못하도록 말립니다. 니나가 아파서 공연을 할 수 없다고 이미 전화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니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그녀 안의 흑조가 깨어나 어머니를 강하게 몰아붙이며 굴복시킵니다. 서둘러 극장으로 달려갑니다. 릴리가 대역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감독은 니나에게 정말 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니나는 다소 도발적인 태도로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듯한 그녀의 태도에 감독은 흡족해하고 다시 백조 여왕 역할은 니나에게 돌아갑니다. 무대에 오르기 10분 전 발레 슈즈를 신으려던 니나는 자신의 발가락에 붙어있는 환각을 봅니다.
혼란스럽지만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건 발가락 따위가 아닙니다. 마침내 니나는 무대에 오릅니다. 자신의 파트가 끝난 후 무대 뒤에서 릴리가 왕자 역을 맡은 배우와 애정 행각을 벌이는 걸 본 니나는 다시 불안을 느낍니다. 무대에 오른 그녀는 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실수를 합니다. 1막이 끝난 후 감독은 화를 내고 니나는 속상해합니다. 대기실로 왔는데 릴리가 니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릴리가 니나를 조롱하며 이제 자기가 블랙스완을 연기하겠다고 말합니다. 릴리의 얼굴이 흑조의 니나로 바뀌어 있습니다. 니나는 그녀를 몰아붙여 쓰러뜨립니다. 흑조와 백조가 니나를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입니다. 니나를 차지한 흑조가 거울 조각으로 상대를 찌른 후 이제 내 차례야 라고 말합니다. 찔린 상대의 얼굴은 어느새 릴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을 깨닫고 패닉에 빠진 니나는 일단 릴리를 화장실에 숨겨놓습니다. 흑조의 인격이 완전히 니나를 장악합니다. 무대에 오른 니나는 완벽한 흑조의 연기를 펼칩니다. 첫 파트가 끝난 후에도 무대 뒤에서 니나는 자신 안에서 꿈틀대는 자유롭고 강렬한 에너지를 느낍니다. 몸이 점점 흑조 그 자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팔에 검은 깃털이 돋아나 날개가 됩니다. 흑조 연기를 마치자 관객은 기립박수와 함께 환호를 합니다. 니나는 자신의 대기실로 돌아옵니다. 화장실 문틈으로 피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타올로 대충 가린 뒤 그녀는 다시 백조 분장을 시작합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릴리입니다. 그녀의 흑조 연기를 칭찬하기 위해 들른 것입니다. 그제야 니나는 자신이 릴리를 찌른 게 환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피도 없고 화장실도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 대체 누굴 찌른 걸까 하고 니나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배에 거울 조각이 박혀 있습니다. 거울 조각을 빼내자 다시 여리고 순수한 백조의 인격이 돌아옵니다. 니나는 백조 연기 또한 완벽하게 해냅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리기 전 그녀는 관객석을 봅니다. 어머니가 니나의 연기에 압도당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몸을 던져 진정한 자유를 찾습니다. 관객들은 떠나갈 듯 함성을 지르고 동료들이 니나의 주위로 모여들어 손뼉을 치며 축하해줍니다. 그때 니나가 피를 흘리고 있음을 모두가 알게 됩니다.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감독이 니나에게 묻습니다. 니나는 여전히 도취된 얼굴로 완벽했다고 대답합니다.